네, 오랜만에 최현덕 매니저 만나서 SNS상에 있는 이야기들, 그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들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낙폭을 다시 좀 줄여 나가고 있는 모양새죠. 2,398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이 강합니다. 2024년의 그 마지막 날에도 코스닥이 1% 상승을, 그리고 오늘 첫 거래일에도 1% 상승. 물론 주도하는 거는 제약바이오가 아닌 오늘 로봇을 필두로 한 성장주긴 한데,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월 효과까지 기대감을 더욱더 키우고 있는 국내 시장. 과연 오늘 장의 이슈와 재료는 무엇이 있었는지 이분들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죠. 우원명 부대표, 김대준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우원명 부대표님은 네. 말씀이 없으신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희 시청자분들도 새해 복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새해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슈와 재료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세 가지로 추려봤습니다. 오늘 장 추리는 데는 어렵지 않았어요. 워낙 주도주가 뚜렷하게 보였기 때문이죠. 조금 전에도 이창진 앵커 그리고 최현덕 매니저가 언급했던 로봇주가 가장 뜨겁고요. 뒤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다 부진한데 그나마 산업재단에서 상승이 나와주며 방산주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로봇과 함께 화장품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 재료 지금 구간에 어떻게 이용해보는 게 좋을지 다뤄볼게요. 먼저 방산부터 접근해 보겠습니다. 2024년 앞에 K가 붙어서 K음식료, K푸드, K엔터, K뷰티 많았는데 그중에서 K방산도 한 몫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올해도 날개를 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요 방산 4개 업체들의 매출액 추이를 보니 2024년 추정으로 봤을 때 전년보다 매출액이 한 11.7%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은 더 큰 증가를 보였습니다. 무려 같은 기간 동안 71%의 영업이익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냥 잘 갈 줄 알았던 방산주였는데 하반기는 살짝 부진했어요. 왜냐?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방산주들의 수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죠. 하지만 방산주들 그런 우려와는 달리 12월에도 수주 소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21 수주 이야기 있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 사우디아라비아의 천궁2 발사대 등을 포함한 구성품 계약 소식도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역시도 수리온을 이라크에 수출하는 등 12월에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주로 보여줬었죠. 그렇게 증권가에서는 해외 시장 중심으로의 본격적인 성장세가 시현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이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수주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는 트럼프의 미국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서 자주 국방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면서 국방비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미국이 단순히 국방력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의 제조 복귀의 일환이다. 그렇기에 우주시대 패권 장악을 위한 장기간의 전략적 투자가 집행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올해 씨앗을 뿌려놨고 이제 2025년도에도 그를 수확하는 계절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수출 경쟁력 제고가 여전할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산주들에 대한 분위기도 좋고요. 또 여기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 규모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더해지면서 오늘 방산주가 코스피 시장 안에서 유독 눈에 띄고 있습니다. 김대준 대표님. 네. 우리가 걱정했던 연말의 그 국정 공백으로 인해서 방산주가 타격을 받았는데 오늘 보니까 뭐 초대형 수주 특별 프로젝트에서도 규모가 늘어났다라고 들었어요. 우리가 걱정했던 건 단순 기우였습니까? 아니면 아직 반영이 안 된 겁니까? 방산주 정말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건 이제 바이오 섹터가 제일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방산주에 대한 뉴스를 잘 지켜보시게 되면 수주 금액은 늘었다. 네. 수출 금액은 감소했다. 뭐 이런 엇박자 내용의 어떤 그 뉴스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해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수주 금액은 20조를 넘기면서 뭐 역대급의 수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수출 금액을 보게 되면 최근 3개년 동안 수출 금액이 170억 불, 140억 불, 지난해는 100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방산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냐면 방산 수주를 받게 되면 뭐 단기간 내에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나누어서 납품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틀어지는 경우들도 많고요. 중간에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이 금액차가 변화하는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를 접근하실 때는 저는 방산주의 뭐 수주 금액이라든가 수출 금액이라든가 데이터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보다는 네. 수급적 측면으로 접근해보는 것이 어떠할까라고 해서 하나 힌트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최근 장에서 강했던, 오늘 장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연말장에서도 강했던 흐름에서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지난해 연초부터 강세를 보여줬던 4대 종목이 있었죠. 수출 관련주들입니다. 화장품, 그다음에 전력기기, 식음료, 그다음에 방산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에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력기기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고점을 돌파했죠. 오늘 장에서 고점 돌파했습니다. 네. 화장품 내에서도 제닉 같은 종목들은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조정받고 고점 돌파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고요. 식음료 내에서는 삼양식품이 이미 고점을 이전에 돌파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난해 굉장히 시장이 핫하고 강했던 섹터 네 가지의 섹터 흐름 내에서 세 가지의 섹터는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오늘 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방산주는 아직 고점을 돌파하기 이전 단계에서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이제 뉴스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적에서 엇박자 흐름에서의 그 좋은 내용과 어떤 부정적인 내용에서의 흐름들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적 측면에서 보면 수출 관련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4대 수출주의 긍정적인 주가 움직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방산주 추가 상승 여력을 가지고 접근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는 내용에서의 흐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 데이터도 굳건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수급이다. 근데 수급 힌트에서 봤을 때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와줄 것 같다는 의견 주셨고요. 실제로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 그나마 좀 볼만한 게 이제 조선, 방산, 해운, 산업재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상승 탄력이 굳건합니다. 우원명 부대표님. 예. 저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로봇에 지금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수급이 5장에 뺏기면 어떡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여전히 굳건합니다. 현재 구간에서의 방산주 분위기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뭐 대표적인 종목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시면은 지금 10.5% 정도 상승, 오늘 뭐 거의 최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흐름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상승폭을 좀 오전보다 더 많이 키웠어요. 지금 14%대까지 올라오면서 주가 흐름이 더 강해지고 있는 흐름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에서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시초가 부분은 뭐 보합권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장중에 지금 많이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이제 방산이나 인프라, 원전 등 이런 어떤 수주 지원 규모를 2028년까지 기존의 어떤 85조에서 95조까지 늘리겠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혹시라도 이제 이를테면 지금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런 어떤 변화가 좀 있게 되면 기존의 정부가 추진했던 방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간의 어떤 우려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감들이 좀 있었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수출로 통해서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방산 쪽에 어떤 수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어느 정권이든 어느 뭐 정당의 정권이든 간에 네. 그것을 이를테면 뭐 부정을 할 이유는 전혀 없을 거고요. 오히려 더 강하게 추진하면 추진할수록 추진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도 오늘 같은 경우는 같이 좀 맞물려 주면서 수급적인 부분들 최근에 보시면은 특히 이제 LIG 넥스원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12월 말 25일 좀 지나면서부터 이제 좀 유입이 되기 시작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러니까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 투자가들도 주식을 좀 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어떤 흐름들이 오늘 좀 맞물리면서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좀 강하게 올라갔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한편으로 보시면 실제로 이제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업종 섹터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주식시장 상대적인 거니까 조금 더 덜 위험한, 더 수익이 나는 쪽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방산 업종이 사실은 뭐 올해 우리나라가 속한 업종 여러 가지 섹터 중에서도 가장 양호하게, 그러니까 실적을 유지하거나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 중에 가장 위에 있는 뭐 조선과 더불어서
그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살짝은 있었지만 정당이, 그러니까 지금 여권이 여당이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이 방산을 향한 정부 차원에서의 가이던스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2025년 장밋빛으로 방산주를 대응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매번 이야기하는 것처럼 특히 6월과 12월에 집중돼서 계약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 이벤트를 이용해서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 김대중 대표님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시겠습니까? 만약에 방산업종에 대해서 저한테 네. 일정 자금을 주어주면서 방산주를 지금 살 것이냐라고 오더를 준다라면 저는 좀 기다려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이제 세계업종, 전력기기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식문료 같은 경우는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네. 최근 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산주 같은 경우는 아직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흐름에서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시장의 내용을 잘 한번 내용적인 측면을 잘 들여다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오늘 장에서 거래소 시장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배당 기산일이 분산되어 있지만 오늘 장은 배당 락에 의해서 주가 대형주들이 하락하는 일부 주가에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점에서 본다면 시장은 비교적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시점, 오늘 장 마감을 앞두고 어떤 포트에 어떤 내가 종목을 살 때 현 시점에서 주식을 산다라고 했을 때 어떤 종목을 살까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방산주는 내일 장 흐름 한 번 더 보고 판단할 거고요. 저는 오히려 반도체가 오히려 버티는 경향의 흐름들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반도체가 좀 더 우호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방산주는 하루 정도만 더 보자. 그리고 판단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오늘 시장에서 저는 방산주가 잘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보다도 반도체 그 지지력이 더 나는 눈에 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방산과 관련해서는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고 우리가 접근해 봤을 때 네. 어떤 종목으로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뭐 대표주 잠깐 말씀하신 LIG 넥선이 대표주이긴 하나 네. 제가 이제 약간 보수적 관점으로의 접근을 해볼 때 방산주의 접근 종목으로 타겟팅을 해본다면 하나오션. 물론 하나오션. 조선주이기도 하지만 네. 뭐 잠수함을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배를 군함을 건조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재료적 가치 측면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저는 아무래도 이제 약간은 이제 쫄보라고 하죠.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서 쫓아가지 못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안정적으로 운용한다라는 측면에서 하나오션 같은 종목이 오히려 방산과 조선이 결합된 종목으로의 흐름으로 좀 더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저는 만약에 매수한다면 한야 5선 같은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방산 섹터에 대해서 공격적인 매수가 아니라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내가 확인하고 들어가 보겠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조선 플러스 방산이라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 하나오션을 대안으로 주셨습니다. 우원명 부대표님은 그 안에서 어떤 방산주를 2025년에 좀 기대하고 보시겠습니까? 일단 뭐 기왕에 움직였던 그 어떤 히스토리가 또 여전히 이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핫한 종목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고 관련해서 주가 흐름도 긍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주가 수준이 보시면은 지금 뭐 36만 원 정도 오늘 좀 많이 올라서 그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전 고점 지난 11월 달 같은 경우에 42만 원대까지 갔던 그런 가격대가 아직 도달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조금 집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업황이 좋아지고 실적이 나오는 그런 흐름으로 본다면 주가는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6개월 정도 미리 좀 반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올 1년 내내 실적이 나쁘게 진행되지 않고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주가 흐름은 어느 정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또 좀 오른 상태에서 그 이후에 하반기에도 실적이 여전히 유지가 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그 실적이 어떤 그 분기별로 늘어나는 그 성장률이 조금 떨어지게 되면 주가가 조정을 받거나 횡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반기에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상반기에 나는 전력을 한번 세워보겠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화장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서 김대중 대표가 언급했던 올 한 해 이제 K 수출로 좀 기대가 됐던 종목군들이 많았는데 전력도 있었고 음식료도 있었고 그중에 화장품도 있었습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연도별 수출액 추이를 보니 2023년에 비해서 2024년 한 해 동안 수출액은 8.2%가량 증가했습니다. 뭐 오랜만에 흑자 전환했다. 무역수지 흑자 전환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 안에서의 반도체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여줬고요. 그다음 자동차, 주요 수출 품목으로 우리의 경제를 살려줬습니다. 여기에 규모로는 좀 차이가 나지만 제가 음식료와 화장품을 넣어봤어요.
반도체 자동차 비교해 봤을 때 그 수출 금액의 규모는 적지만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한 효자 종목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화장품 눈에 띄시죠? 왜냐? K뷰티가 2024년에 참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더불어서 이 화장품주가 강달러 수혜주로 꼽히며 2025년에도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호명 부대표님, K뷰티도 2024년에 정말 뜨거웠는데 연말에는 살짝 그 데이터에 대한 해석이 왈가왈부하면서 맞습니다. 주가가 좀 부침을 겪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화장품 수출이 좋았는데 이게 좀 하반기 가면서 동력을 잃었습니까? 아니면은 저희가 좀 과하게 해석한 거였습니까? 뭐 동력을 잃었다라기보다는 워낙 그 상반기에 그 성장세가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의 이제 모멘텀이 상당히 이제 강하게 작용을 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뭐 주가라는 게 사실은 좋아지는 부분 관련돼서 보시면 약간 오버슈팅이 나오는 측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주가가 좀 과하게 올랐던 측면이 조금 뭐 조정의 어떤 빌미가 된 걸로 판단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그 실적이 그러니까 2023년 대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왔던 부분들이 주가에 좀 조금 더 강하게 반영이 된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좋아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실적이 나빠졌다라거나 아니면 뭐 안 좋아졌다라기보다는 주가가 좀 미리 앞서서 과도하게 올랐던 시기적인 부분하고 뭐 그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좀 받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조정이 좀 나타났는데요. 일단 뭐 그러니까 연간으로 비교했을 때 이제 작년 대비해서 이제 화장품 관련된 그 실적이 많이 늘어났다. 뭐 프랑스를 제쳤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실 프랑스 제쳤다는 내용은 이미 지난 6월달에 이제 2월달에 이미 상반기 때 이미 제쳤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간으로 비교를 해봐도 여전히 뭐 그런 수치였기 때문에 이제 같이 언급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고점 대비해서 상당 부분 조정을 받은 걸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종목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실리콘2가 이제 가장 앞서서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 나쁘지 않은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가 흐름이 뭐 이를테면 5만 원 4천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조금 반등이 나와서 3만 3천 원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만약에 화장품 관련된 그 종목들의 어떤 흐름들, 그러니까 화장품 기업들의 특히 이제 ODM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중소형주들의 어떤 그 어떤 성장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성장세의 어떤 그 과실을 실리콘투가 다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리콘투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시겠다 말씀드려보겠고요. 그 이외에도 이를테면은 여러 가지 종목들인데 뭐 코스메카 코리아나 그다음에 CNC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그 대형주 ODM 업체 OEM 업체 중에서는 한국콜마 같은 종목들 보시면 지금 차트 보면 거의 유사하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일정 부분 좀 더 빠지고 조금 덜 빠지고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인데 지금 흐름, 그러니까 지금 주가의 어떤 자리들이 거의 유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화장품주들의 주가 보시면요. 대표적으로 실리콘2가 장 초반에 7%가량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올해도 좀 기대가 되었었는데 하지만 분봉으로 봤을 때 지금 고점이 좀 낮아지면서 2.45% 상승만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연일 상승 가도를 달리면서 누구보다 그 화장품 조정을 좀 빠르게 탈피한 VT 역시도 현재 구간에서 고점을 더욱더 키우기보다는 오히려 분봉으로 봤을 때 0.63%의 상승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품주에 대한 수급이 로봇으로 뺏겨서인가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텔레그램방을 보면서 살펴드렸던 뭐 제2의 우한 폐렴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다시 한번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가 걱정이 커진다라고 하는데 시젠과 포함한 진단키트주들이 이렇게 오히려 오후장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걸 연결지어서 본다면은 화장품 역시 지금 뭐 중국의 수요를 좀 저희가 차지하고 본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이런 바이러스 유행이 또 한 번 번져진다면 소비력의 축소,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는 또 화장품주에 대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갑작스럽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대중 대표님, 이걸 저희가 화장품이랑 뭐 진단키트주를 완벽하게 연동시켜서 볼 수는 없지만 만약 이 흐름이 더 이어진다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커진다면은 화장품주의 주가 상승에도 살짝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요? 일부 영향도는 있다라고 판단되지만 네. 기존에 최근까지 화장품주가 움직였던 기본 근간은 중국향보다 미국향에 대한 증대되는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많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런데 화장품주가 전체적으로 대세를 가지고 주가가 오늘장 그리고 최근 장에서 움직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표주라고 해서 LG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또는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은 오늘 장에서 주가의 흐름 자체가 그다지 좋은 형태의 모습들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앞서 우리 앵커가 언급해 주신 대로 뭐 제닉이라든가 VT라든가 뭐 실리콘2 같은 종목들은
중소형 화장품 그리고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별화된 종목 중심으로 한 화장품주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종목 접근하실 때에도 화장품가 전체적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전체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업종에 대한 전반의 투자가 이루어지기보다는 네. 종목 간의 흐름을 판단해서 접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화장품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이 섹터도 지켜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건 어떠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의 주가 상승이 살짝 더뎌져서 저희가 이 우한 폐렴에 대한 공포 때문에 소비주가 살짝 위축되는 거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일부 영향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최근 화장품주의 반등을 유도한 건 소비단에서의 살아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수출 데이터로 계속 보여지고 있고 또 최근에 강달러 수혜로 언급이 되었기에 반등한 것이므로 크게 연관 짓지는 말자. 아직까지는 그렇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원명 부대표님, 그럼 화장품주 2025년에 저희가 비중을 좀 더 늘려볼까요? 최근에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안정되며 주가 하락을 멈춘 화장품주, 그 안에서 눈여겨봐야 될 관심주는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일단 실리콘2가 어쨌든 간에 1차적인 관심 종목으로 개인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형주 단에서는 역시 한국 콜마 정도,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도 관심권에 놓고 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장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들이 그것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 실력들이 좋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소형주 단에서 종목을 찾아보실 때 말씀드려도 코스메카 코리아나 실리콘2, 그다음에 CNC 엔터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는데 요거는 실적이 나오는 거니까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조금 리포트가 조금 이제 목표가 하향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지난 다음에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김대중 대표님의 마지막 관심주도 전해주시죠. 저는 제닉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역시 화장품주 내에서 종목을 접근하실 때는 센 종목을 잡아야 된다라는 네. 측면에서 제닉 관심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장품 테마 내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제닉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과연 2025년 우리가 기대했던 방산과 화장품 더 주도주 역할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세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